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 나왔습니다. 강은자 전도사님 모시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행복대학 줌 교육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항상 여기 계세요. 네. 아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에서 사시나 봐. 네, 아무래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네. 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데 오늘은 또 목요일인데 네. 수업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네, 저희가 원래 행복대학이 매주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목요일, 토요일 이틀 개강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줌 교육으로 바뀐 다음에 네. 행복대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원래 이 행복대학은 어떤 학교였나요? 원래는 매주 토요일 날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여기에서 같이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원하는 수업도 했고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매주 모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교인들만 오는 건 아니죠? 아니죠.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시니어들에게 오픈된 그런 네, 네. 아주 좋은 그 교육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 오면서 네.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난 3월 달부터 그랬죠. 저희가 봄학기 개강할 때 흰눈이 막 내렸었어요. 그래서 와, 축복이다. 멋있겠다. 너무 멋있게. 이 지역에 눈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날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봄학기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클로즈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딱 개강하고 2주 후에 클로즈가 됐는데요. 클로즈를 하고 나서 사실은 가을 학기가 8월 둘째 주니까 그때는 괜찮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한 5월 중순 되면서 그 전망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처음 내린 결정이 뭐였어요? 처음 내린 결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가을 학기를 클로즈를 할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까. 그런데 지금 이거 시니어 교육이잖아요. 네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시니어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온라인은 아무래도 좀 불편해하시지들 않을까 해서 폐쇄가 정답이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요. 그렇죠. 두려운 세계죠. 가보지 않은 낯선 세계. 시니어 연령대에서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폐쇄 쪽으로 많이 갔지만은 저희가 클로즈를 하는 경우에 이 시니어 분들이 지속적으로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있다라면 그 자체에서 시니어들이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은 들지만 시작을 해서 오픈을 해놓으면은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결정을 하고 자 온라인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질 않잖아요. 네. 말처럼 자 네. 온라인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들부터도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지금 미국에서 한국과 줌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저도 막 실수할 정도로 저도 참 어려워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첫 번째는 아무래도 행복대학을 이끌어가는 스텝이 한 20여 분이 계세요. 네. 그분들 안에서도 이거는 무리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분들 의식 전환하는데 한 달이 걸렸고요. 자, 그분들이 같이 합동을 하고 협력해야지만 이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사님들 맞아요.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분과 할 수 없는 분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나눠지는데 자,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강사님들께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드렸고요. 지금 못하십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하세요. 모든 거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2개월 동안 시니어 온라인 강사 교육을 해서 그 중에서 한 19분이 네, 오픈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강사님이 줌 연결을 못해서 아. 이게 줌을 강사님이 오픈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중국어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어 선생님 나중에 수업하는 것 좀 찍을게요. 예. 저는 지금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시는구나.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글려울 선생님 전화해가지고 가끔 이제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못 하세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선생님, 글려울 클래스 오픈하셨나요? 네, 가끔 이렇게 이게 클래스를 선생님이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을 못 여시고 딴 집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학생들은 그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불러서 지금 강의실 앞으로 모셨어요. 이제 문을 여셨을 거예요.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문을 잘 여셨는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카톡으로 할 수 있도록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이제 이렇게 카톡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메뉴에 보면 글려올 공지사항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카톡을 통해서 이것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쉽게. 네네. 네, 혼자 다른 강의실에 가 계셨었어요. 학생들 떼놓고. 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만두세요 하면은 강사님 자체도 디스커러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렇다라면 교회에 강의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줌 전용 강의실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면 저희가 조교 역할로 모든 기능을 작동하시고 이분은 강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9분이 조인을 하게 되셨죠. 그러면 팬데믹 전에 네. 행복대학은 몇 분 정도 모이셨었어요? 270명이 봄학기 때 수강을 하셨어요. 첫 주에. 그럼 아무래도 줌으로 바뀌고 나서는 수강생이 좀 줄었겠네요? 그렇죠. 현재 한 140명 정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줄었다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 한 뭐 30분 정도?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 근데 지금 정확히 처음에 저희 스텝에서 예상했던 인원이 30명이었어요. 와, 내가 이런 건 잘 예. 맞춥니다. 50명 넘으면 성공이다. 음. 그때 저는 150명을 얘기했어요. 오, 네. 그럼 그 당시에는 강재도사님이 그 판단력이 흐린 사람으로 여겨졌을 텐데.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거의 100여 명의 시니어를 1대1로 만나서 모든 줌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줌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아래 왼쪽 누르세요. 그런다고 이게 딱딱 눌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개인 교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한 분 한 분 개인 교습을 시켜주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것도 많았는데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줌을 강의를 시켜드리는데 한 분한테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2-3번 연습하고 됐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줌으로 연결하시죠. 하면은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네. 전도사님 거기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자동차랑 네. 똑같네요. 저기서 네. 가면은 거기서는 잘 돌아갔는데 집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전화로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세요. 어디 가면 뭐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없는데요. 결국은 또 오셔야 되나? 네, 다시 오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요. 연세가 70세 이상 됐으면은 뛴다라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차를 주차를 하시고 문을 여면서 사실 정말 마스크 쓰시고 막 뛰어오세요. 그 배우겠다는 열의가 정말 배우겠다는 대단하시네요. 열정과 내가 옛날에는 참 똑똑했는데 정말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무한함. 내가 그걸 예.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사실 여러분 이거 2번째 촬영하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내가 카메라 저걸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지금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은요 앉아서 다시 해드려요. 근데 때로는 화 안 내세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밑에서 조금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내리면서 발견한 게 저랑은 다른 연령이고 네. 저랑은 다른 인지 능력을 가지셨고 저랑은 다른 손의 감각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같은 셀폰이지만 제가 누르면은 바로 되는데요. 네. 시니어분들이 누르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손의 감각이 둔해지시고요. 지문이 흐려지셨기 때문에 무언가와 터치를 하고 있지만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느끼는 인지 능력이 약하신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그럼요. 아들아 카톡 이거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걸 뭐하러 배우세요? 얘기 드렸잖아요. 화내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을걸요. 네. 근데 한 분도 아니고 뭐 100여 명 이상을 그걸 다 교육시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예, 지금까지 한 8년을 시니어 사역을 해오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안 도와주면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 힘들까.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한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중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폐쇄된 강의도 많고 모이지도 않고 네. 그럴수록 더더욱 시니어들은 소외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뭐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힘이에요. 자, 시니어분들한테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케어도 해드리고 불편한 게 무엇인가도 여쭤보고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나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내가 이야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로움, 뭐 외로움을-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그렇죠. 많대요. 외로움을 넘어서서 우울증까지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가 전화가 아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본인들과의 교감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네. 했던 게 가장 큰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행복대학의 강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됐는데 네. 혹시 온라인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설된 강좌는 없었나요?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 토크. 우리 뭐 신 교수님 토크에 예, 뭐 제왕이시죠. 예. 저 제왕 네. 아니에요. 네. 자리 다 물려줬어요. 네. 사랑방 토크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모여서 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나온 주제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서로 조별 모임을 했었는데요. 네. 가장 필요한 게 자신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와 그 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 토크 방을 만들었고요. 하나의 클래스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8개의 방이 있고 거기에 한 7, 80명이 같이 모여서 조장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삶을 나눠가는데 그 안에서 참 아름다운 간증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시니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한 번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 내가 다시 사랑해야 될 부분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계획하고 그 부분을 해서 정말 피니싱 웰 네.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 길을 닦아주는 그 과정을 지금 사랑방에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찍고 있는 인터뷰가 네. 어떤 채널로 나가시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네, 그냥 모르고 믿고 그냥 나가는 인터뷰하신 거예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네. 이 채널은 사랑방 TV, 애틀란타 사랑방 TV로 아, 정말요? 나가는 거예요. 정말요? 이 방송국 언제 세워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랑방 TV. 사랑방 TV라고 이름을 짓고 너무 좋다. 그런 내용들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네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하신 얘기지만 그게 이민사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줌으로 또 하다 보면 장점이 네. 자동 녹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이렇게 편집해서 우리 사랑방 TV로 쫙쫙 보여드릴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랑방 굉장히 TV 좋으네요.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사랑방 TV 대표 기자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농담이 굉장히, 아니고 예. 정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네, 싶네요. 굉장히 필요해요. 저희들은 이 연령을 어느 분은 이제 90세인데요. 만나서 두세 번을 말씀하시듯 90대니까 보인대요. 뭐가요? 그냥 다 보인대요. 난 나이가 들수록 안 보이는데 어떻게 90대 그러니까 다 보여? 영적 이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인대요. 그 눈은 침침해지지만
현명한 지혜의 눈은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을 밝히는 첫 번째 작업이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네. 자기가 살아온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찾고 그 안에서 내가 상실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네. 그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남은 삶이 10년, 20년이 된다라면 그 부분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 되면 유치원을 보내요. 이유는 초등학교 가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난 부부간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유치원 보냈는데. 아, 네. 그렇듯이 이제부터 남은 삶이 사실 90, 100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이세요. 앞으로 30년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 한 번쯤은 해보시고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멋지게 피니싱 웰 하기 위해서 달려갈 건가? 라는 부분은 과거를 점검하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사랑방 TV 대표 기자님이 아니고요. 우리 논설위원님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직책이 상승된 건가요? 상승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논설이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명언들이십니다. 네.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얘기가 내가 충격을 먹은 게 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0년을 준비해야 해서 아이를 길러야지만 청년 그렇죠. 시기에 성공하잖아요. 맞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이 대충 살아 30년 뭐 후딱가 뭐 대충 살지 뭐 그럼 준비 안 된 아이는 30살에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원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네. 그 옛날에는 그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이 60만 돼도 넘어서 할 일 없고 뭐 짐이 된다 그러면 그냥 고려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최근에도 있는 거 아세요? 아, 잘 모르겠네요. 양로하는 얘기하시나요? 그게 양로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뭐 미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그렇게 양로병원에 가면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거기 가 계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내가 미리 준비 안 한 거를 후회들 하신대요. 맞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누워 계실 때도 그 다 들리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딸들은 와서 그렇게 침대 옆에서라도 뭐 이렇게 감이라도 이렇게 먹여드리려고 그러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들 녀석은 저쪽에서 그냥 식혜나 까먹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전화나 하고 간대요. 그 며느리는 문 밖에서 이제 핸드폰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랑방 토크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신 우리 강전 그래서 도사님입니다. 이번에 저희 행복대학 그 주제가 회복이었어요. 회복. 예. 회복의 의미는 참 많아요. 네, 건강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뭘 회복해야 돼요?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그 회복. 어르신들이 네. 그 왕따를 당한 어르신들이 있대요. 있죠.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제일 실패한 게 관계에서 실패했대요. 맞아요. 또 관계 회복으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녀와 그다음에 친구와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지만 우리가 인생 후반전이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갈 수 있어요. 그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첫째, 자기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B 틀렸어요. 용서 받아야 틀렸어요. 되는, 그럼요. 행복대학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실 정말이에요. 행복대학을 예, 통해 여러분이 중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강전 도사님을 통해서 모르면은 개인 교습으로다가 다 핸드폰 사용법도 배울 수 있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사랑방 토크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그 워십 댄스 그런 것도 있고. 워십 댄스도 있고요. 그리고 네. 건강에도 좋고. 네. 세상 불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그림은 이제 첫 시간 했는데 스케치하고 거북이 십장생 하나를 추주해서 스케치를 하는데 저는 거북이를 그렸거든요. 재밌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행복대학 들으라고 좋다고 다 가르쳐 준다고 듣기만 들으면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강생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할 줄 모르면서 하라고만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이제 처음에 자꾸 안 되는데 또 하고 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도 배워야 되겠다.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좋은 감성적이죠. 걸 왜 애틀란타 지역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나요? 사실은 애틀랜타뿐이 아니라 예, 이번에 특별하게 다른 타주에서도 등록을 하셨어요. 온라인이라 가능한 거죠. 온라인이라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나오는 게 힘드셨던 분들 그렇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등록하셨고요. 거리가 멀어서 운전을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새롭게 등록해서 놀랍게도 이번에 행복대학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세요. 아, 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온라인 교육이 또 다른 축복이 됐겠네요. 축복입니다. 그럼 제일 멀리서 등록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미네소타 있고요. 뭐 미네소타. 위스콘시도 있고요. 네. 앞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오히려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같이 나가야죠. 그렇죠? 네. 온라인 사이트, 온 사이트. 같이 나가서 병행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또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일자로 끝나세요 했잖아요. 교회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악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어제는 우쿨렐레가 왔고 오늘은 이제 보컬이나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하모니카. 그래서 일정 미리 있으면 다 닦고 이렇게 티슈도 갖다 놓고 할게요. 세니타이저도 갖다 놓고. 네. 줌으로 강의 들으시다 또 이렇게 교회 와서 강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네.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 같이 모여서 이게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축복도 우리한테 있구나 하는 걸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지나놓고 나면 이게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통로였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깨달을 것 같아요. 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한데 네. 저도 옆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제 집사람 한 명 가르치는데도 지금 아주 열받아 미치겠는데 수 100여 명 이상을 가르치시고 선생님 가르치시고 안 된다는 분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혹시 이런 그 활동하시는 폐쇄하셨던 그런 그 행복대학 같은 그런 시니어 교육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이 살 길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변화에 시작됐고요.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못해. 이 나이 돼서 이런 관념을, 이런 가치관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도 갈 수 있어가 돼야 됩니다. 네.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등록을 하셨나요? 우선은 60세에서 90세까지인데요. 이번에 특이하게 50대도 한 3-4분이 계세요.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요. 네. 50대인데 시니어 교육에 등록한다 그러면은 난 아직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그런 40, 50대 분들을 위한 또 그런 교육을 준비할 생각은 없나요? 하프타임이죠. 해프타임. 네. 하프타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그분들한테 맞는 그분들이 잘 이제 교육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정말 건강한 시니어의 길로 가요.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시니어가 되어서 시니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가 되기 전에 이미 시니어 사역을 해서 시니어로 들어와야지만 건강한 시니어 사역이 이루어진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 네. 교실 듣는 것보다 네. 결혼 전에 배우자 잘 만나는 교육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퇴자들이 부분이요. 참 어떤 면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퇴할 시점, 은퇴하고 나서 은퇴 교육 받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어. 은퇴 예비 교육, 네네. 은퇴자를 위한 교육, 음.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의 인생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든 세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행복대학의 문의사항이라든가 또 이렇게 줌 교육으로 성공시킨 행복대학의 사례들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행복대학으로 연락 주시고요. 일단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전화번호는 어디든지 나와 있고요. 네. 또 애틀랜타 아, 여기도 나와 연합장로교회 있네요? 네. 오,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애틀랜타 연합교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행복대학 안내가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연합장로교회 교인만 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또 크리스찬만 오는 곳도 아닙니다. 네. 뭐 종교에 상관없이 뭐 지역에 상관없이 다 오셔도 돼요. 네. 아, 한국에서도 많이들 보시거든요. 네. 한국에서 오셔도 되죠. 줌이니까요. 줌이니까. 줌이니까. 예. 네. 대신 지금 여기가 네. 오전 10시면 한국은 이제 또 밤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그렇죠. 네. 연결하시고. 그럼 이번 학기는 끝난 거죠? 더 이상 등록은 못 하죠? 그렇죠. 이번 학기는. 그럼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내년 2월에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과연 이게 뭔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요. 제가 특별하게 한 번쯤 들어와서 트라이 해볼 수 있도록 또 연결시켜 드리니까요. 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좋네요. 네, 네. 그 아이디만 드리면 그렇죠. 참관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디만 드리면 돼요. 네. 그럼 아까 말한 사랑방 토크에 네. 그 미리 이렇게 그 준비반 같은 식으로 그쵸.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생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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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정보를 전해주셔서 네. 저도 빨리 나이 먹어서 행복대학 등록하고 싶어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강은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저희들은요 항상 보너스가 있어요. 네. 보너스. 우리 사랑방 중계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진짜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이걸 TV로 만들어서 애틀랜타 지역의 사랑방 TV로 많은 사랑스러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위기가 기회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다시 리디자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교도사님을 우리 대선 후보로 모십시다. 그냥 무슨 둘이 그 토론한다 그러고서 샤랍 이런 거 듣는 것보다 이런 좋은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